안녕하세요. 수학 코치 주현 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4학년 2학기 5단원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조사한 자료를 꺾은 선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표와 꺾은 선 그래프, 자료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물결선을 사용해서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 자료의 변화 알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5단원 꺾은 선 그래프 시작합니다. 1번, 혜민이는 반 친구들의 독서량을 아래와 같이 조사 합산하였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몇 권을 읽었는지 묻고 그거를 합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는 17, 17권, 7월에는 9권, 9월에는 24권, 11월에는 28권의 책을 읽었다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자, 표는 어떤 정보는 가로, 어떤 정보는 세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표를 그리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 5월, 7월, 9월, 11월을 가로에 놓을 수도 있죠. 여기에다 월을 놓고 그 다음에 읽은 책 수, 그러니까 독서량을 가로에다 놓고 세로에다 놓고 이렇게 만나는 점에 요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적어 넣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몇 월에 읽었는지를 이 세로에다가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월로 놓고 또 가로에다가 독서한 양을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몇 월에 얼마큼을 읽었는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온 표는 이렇게 가로로 첫 번째 걸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중앙 위에다가 그 표에 어떤 표에 관한 것인지 어떤 정보에 관한 것인지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혜민이 반 독서량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에는 몇 월에, 세로에는 몇 권을 읽었는지를 놓고 그 만나는 만나는 지점에 이걸 넣을 거예요. 그러면 5월에 읽은 책 수가 17권이죠. 7월에는 9권을 읽었고 9월에는 24권을 읽었어요. 11월에는 28권을 읽었죠. 여기에는 몇 권을 적었는데요. 독서량하고 여기에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적어주면 이렇게 일일이 여기에다가는 권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단위는 여기 한 번만 적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봤고 2번에서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이 막대 그래프는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꺾은 선 그래프에서 이 막대 그래프를 해보는 이유는 이제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이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디를 굵은 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세로로 세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로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갖고 온 이 표에 보면은 이 마디가 굵은 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세로로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길게, 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굵은 마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해야 되는데 먼저 가로는 뭐를 넣고 세로는 뭐를 넣고 이걸 정해야 되는데 막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월이 여기가 오겠죠. 몇 월 이런 식으로 그죠? 올 거고 이 막대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 여기가 독서량이 되겠죠. 독서량. 세로로 그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래프의 가로에는 몇 월의 자료인지, 세로에는 독서한 책의 수를 나타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5월, 7월, 9월, 11월 가로에다 놓고요. 독서량은 이제 세로에다 놓겠죠. 그리고 여기에 단위를 여기 한번 적어주면 따로 적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눈금 한 칸을 정해야 되는데 눈금 한 칸을 한 권으로 정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최대 몇 권을 읽었어요? 28권을 읽었죠. 예. 그런데 이 마디를 세보니까 지금 마디가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한 마디가 5줄이죠. 5줄이면 6, 5, 30해서 30권까지 우리가 눈금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28권까지 그리면 되니까 마디가 6개만 있으면 되겠다. 5개짜리, 작은 눈금 5개짜리 6마디가 있으면 30권까지 눈금이 그려질 수 있고 최대 28권 읽은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어요. 예, 그래서 그 눈금을 뭐 1, 2, 3, 4, 5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중간 5개 마디, 예, 5개 눈금, 5개 눈금마다 50, 15, 20, 25, 30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칸 중앙에 조사한 만큼의 막대 길이가 되도록 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몇 월이냐를 적을 때 중앙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우리 막대는 그 한 마디, 요런 한 마디의 가운데다가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이렇게 몇 월인지를 적어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중앙에 그리면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5월에는 17권, 17까지 여기 그리면 되고요. 7월에는 9권이니까 여기까지. 그죠? 자, 9월에는 24권이니까 여기까지 그리면 되고요. 11월에는 28권이니까 여기까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제목만 붙이면 되겠죠? 제목은 표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표에 관련된 표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 제목을 붙였고 자, 1번 계속하고 있고 이제는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 막대 표로도 표현해봤고 우리가 그 막대 그래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요번 단원의 제목인 새로 배우는 것, 꺾은선 그래프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 그 꺾은선 그래프는 그 이름 그대로 모양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자료만큼 점을 찍고 그걸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이 꺾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꺾은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양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거죠. 각 수량을 점으로 표시해요. 각 수량을 점으로 표시한다. 여기서는 읽은 책 수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점들을 쭉 선분으로 이어서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은 책 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꺾어지겠죠. 선분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그 1, 2번은 선생님이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앞에서 공부한 그 악대 그래프의 1, 2번하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막대 그래프를 잘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 것만 달라지는 것만 좀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1번에서도 그 가로에 몇 월의 자료인지 그리고 세로에서는 그 독서한 책의 수 그래서 여기 몇 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은 같아요. 네. 그래서 그 5월, 7월, 9월, 11월 해서 몇 월인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눈금의 한 칸을 한 권으로 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최대 28권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30권까지 눈금이 필요하다. 그 30권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한 마디가 5 눈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눈금씩 올라가니까 28건에서 바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6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6마디. 28건을 표현하려면 그러니까 6, 5, 30 해서 일단 30건까지의 눈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3번 가로 눈금하고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어요. 예.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디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중앙에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중앙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꺾은선 그래프는 눈금과 눈금이 만나야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눈금하고 여기 눈금하고 만나는 자리에다가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막대 그래프는 중앙에다가 이렇게 적죠. 5, 7, 9 중앙에다가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눈금과 눈금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 그 세로선 아래에다가 이렇게 5, 7, 9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달라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눈금 바로 아래에다가 5, 7, 9, 11이라고 적었죠. 그런데 막대 그래프는 중앙에 적혀 있어요. 5, 7, 9, 11이 중앙에 적혀 있다는 거. 네. 그 이유는 그 꺾은선 그래프는 그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서 점을 찍거든요. 네. 중앙에다가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등치가 크니까 모양이 크니까 중앙에다가 이렇게 딱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점을 찍을 거거든요. 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눈금과 눈금에다가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에는 우리 약간 17건이었나요? 17건 이렇게 적고 네, 가로하고 세로가 만나는데 그 다음에 7월에 아까 9건이었죠. 9건. 9건 이렇게 찍고 9월에는 24건 24하고 9가 만나는 자리. 11월에는 28건이죠. 이렇게 눈금과 눈금이 만나는 곳에다가 점을 찍는다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으로 이으면 돼요. 자를 가지고 선분으로 쭉쭉 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잇죠. 그리고 알맞은 제목을 정한다. 제목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앞에 표하고 동일한 그 이름으로 정해주면은 이게 그 표를 나타낸 거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꺾은선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이걸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일단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면서 그 왜 꺾은선 그래프를 우리가 사용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독서량이 줄어든 시기는 언젠가요? 독서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점 찍은 게 아래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분을 딱 보면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 있겠죠. 오른쪽이. 그래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독서량이 줄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독서량이 늘어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점이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 선분은 오른쪽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늘어난 시기는 7월과 9월에도 늘어났고요. 요 9월에서 11월도 이 선분이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독서량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독서량의 변화가 가장 큰 시기예요. 언제였는지. 자, 변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감소한 것도 변화죠. 증가한 것도 변화예요. 맞죠? 예. 그러면 감소를 했든지 증가를 했든지 다 변화인데 가장 크게 변한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 눈금을 하나하나 셀까요? 그렇게는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분이 가파르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내려갔든지 오른쪽으로 올라갔든지 이 선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으면 변화가 가장 크겠죠. 그러면 반대로 가장 변화가 작았던 것은 변화가 가장 작은 시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완만하겠죠. 선분이.
예, 9월에서 11월처럼 제일 완만하잖아요. 지금 요 시기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독서의 변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가로선에 평행하겠죠. 독서한 양의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로선에 평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퀘션 3에서 보면 가장 큰 시기를 물었거든요. 가장 큰 시기는 이렇게 선분이 가장 가파른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7월에서 9월에 독서량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가장 큰 시기를 물을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시기를 물을 수도 있고 또 변화가 없을 땐 언제였는지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선분의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를 쓸 때도 있고 꺾은선 그래프를 쓸 때도 있는데요. 그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막대 그래프는 언제 쓸까요? 수량의 크기만 이렇게 한눈에 확 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 그래프 쓰면 돼요. 왜냐하면 막대 길이가 그 자료의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량의 크기만 보면 돼. 그러면 막대 그래프를 써라.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자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아무 변화가 없는지 이런 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눈에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꺾은선 그래프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고 또 그걸 배우는 거죠. 자, 이번에 다음은요. 이제 그 꺾은선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